휠체어에 어머니를 태워 요양원에서 15분 거리의 내과로 향하는 이진주 씨. 그녀는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먹던 약 대신 이곳 내과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복용한 후 몸 상태가 확연히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처방전을 뺄 거 다 빼고 했는데 지금 진짜 눈에 띄게 많이 좋아지셨어요. 웃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러는. 그럼 그전에는 어머니 상태가 그동안 가면 맨날 그냥 이렇게 정신 나가 그냥 멍하니 얘기도 못 하시고. 치매를 앓고 있는 진주 씨의 어머니. 요양원에서 약을 먹을 때는 늘 잠만 자며 몸 상태가 나빴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나 되네요. 네. 제일 하라는 건 저는 이 약을 이렇게 독하게 먹여갖고 이게 약이 아니라 더 독을 많이 저게 하는 것 같아갖고 그런 게 있네. 쇼크죠 저도. 진주 씨 어머니가 먹은 약은 무려 8가지. 치매 치료에 필요한 약이 맞는지 진주 씨 어머니를 직접 진료한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신경정신과 약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를 이렇게 쿨다운 시키기 위해서, 재우기 위해서 쿠에타핀정하고 케프라정, 이게 미쳐 날뛰는 정신분열증 환자들 약이에요. 이거는 좀 심해요. 신경정신과 병력이 없는 환자한테 쿠에타핀 저런 게 들어갔다는 거는. 저거 하나라도 들어가면 나는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저런 게 들어가면. 간 기능이 나빠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수면 유도제를 2종류나 쓰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처방을 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다른 노인들이 처방받은 약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면 유도제를 거의 90%는 수면 유도제를 드신다고 봐야 돼요. 어르신들 중에 90%는. 누가 이런 약을 처방한 걸까? 확인 결과 요양원은 의무적으로 최소 월 2회 방문 진료하는 의사를 둬야 하는데 이 촉탁의가 문제의 처방전을 썼다는 겁니다. 직접 해당 요양원의 촉탁의를 찾았습니다. 신경정신과 약도 처방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신경정신과 약이 줍니다, 주. 거기 오는 사람들은 치매가 한 70~80%가 다 치매 환자예요. 선생님은 약 자체 내과 전문의신데 신경정신과 약을 모든 걸 다 완전 습득을 해야 됩니다. 신경정신과 병 자체를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나중에 다 물어보고 공부하고 다 그것을 안 하고는 촉탁이를 할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의혹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보내주는 진주 씨가 한 달에 한 번 지불한 어머니의 요양원 이용료 명세서 본인 부담금 20%, 공단 부담금 80%, 식재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진주 씨가 요양원에 낸 돈은 한 달 약 9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요양원이 명세서에 드러나지 않는 돈을 받았다는 것. 식사를 제대로 못 드시는 것 같으니까 영양차인데 나지름은 어떠냐. 한 10번 이상 될걸요? 많이 맞은 것 같아요. 한 번 낼 때마다 얼마? 보통 최근에는 약값이 한 6만 원에다가 그게 뭐 5만 원이나 10만 원이 넘죠. 요양원에서 권한 것은 영양수액. 종류에 따라 1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더욱 이상한 건 카드 결제나 계좌 이체도 안 되고 현금만 요구했다는 겁니다. 다 현금이죠. 그래서 안 그래도 동생이 그거 갖고 왜 이체하면 되지 그랬더니 그걸 못하게 해갖고 한번 여기 사무원하고 싸웠다고 이렇게 좀 싫은 소리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엄마를 맡긴 상황이니까 그냥 그런 거 불협화음 나는 게 안 좋으니까 그냥 항상 약자가 되니까 그냥 해낸 대로 해고 그렇게 여직해왔죠. 영양수액의 정체는 과연 뭘까? 해당 요양원에서 일했던 간호조무사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녀는 진주 씨 어머니뿐 아니라 요양원의 다른 노인들에게도 수차례 영양수액을 맞췄다고 털어놨습니다. 가장 많이 놓은 건 전문 의약품 위너프 페리주라고 합니다.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았죠. 그래도 한 달기 정도야 조금 지나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보호자한테 전화해서 이제 맞춰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맞춰주는 경우도 많았죠. 어르신 식사 못하셔서 영양제 좀 놔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지 누가 안 돼요. 그러지는 않거든요.
요양원 측이 부모님을 잘 모시고 싶은 보호자들의 마음을 악용해 노인들에게 마구잡이로 영양수액 위너프 페리주를 맞게 했다는 주장. 사무국장이 오더를 내려서 놔줘라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놔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거부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자기가 책임지겠노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하게 된 거죠. 원래 의사가 처방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거죠. 본인들이 다 치워놨고. 보호자에게 돈을 청구하기 위한 용도로 썼다는 주사 기록 일지를 살펴보면 실제 위너프 페리주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날짜별로 이렇게 쭉. 여러 종류의 영양수액 중에서 유독 위너프 페리주를 선호한 이유는 뭘까? 제일 비싸니까는 이제 그거를 제일 많이 놔줬죠. 페리주 주사 맞았을 때는 거의 한 13만 원 정도 냈던 것 같아요, 보호자분들이. 돈 욕심이 너무 많으셨던 거죠. 우리는 한 의약품 납품업체를 찾았습니다. 근데 요양원의 약품을 저희가 한 번도 안 해보긴 했어요. 그거는 왜 그렇죠? 이게 법이에요. 약사법에.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요양원이라고 무조건 다 줄 수가 없고. 법적으로는 요양원으로는 전문 의약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약사에서도 이런 약은 병원이 아닌 곳에는 절대 안 들어가요. 요양원의 전문 의약품인 위너프 페리주를 납품하면 안 된다는 얘기. 또 다른 도매업자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요양원으로 납품을 기존에 하신 적은 없어요? 한 번 했었는데 요양원은 우리나라가 뭐 공무원이 뭐 어마어마하게 훌륭해갖고 거기까지 가서 쓰면 안 돼요. 요양원은 거기 뭐 어르신들 누워 계셔갖고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쓰면 안 되거든요. 위너프 페리주를 한번 납품했다는 업체. 우리 옛날에 요양원 납품했던 데가 어디죠? 요양원이야. 이거 얼마예요? 3월 초반때 들어왔어요. 4070이요? 위너프 페리주 한 개의 도매가는 약 4만 원. S 노인요양원에선 가격을 3배로 부풀려 1회 13만 원 가량을 받고 노인들에게 위너프 페리주를 맞췄던 겁니다. 2017년 투여 횟수는 총 104회, 약 9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재미가 나잖아요. 그러면 완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는 불법 의료 행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요양원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원장은 유튜브를 통해 답변했습니다. KBS는 의사 처방 없이 의료 행위를 하고 보호자들한테 현금을 받은 걸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의견이신지? 의사의 처방 또는 어떤 의료 행위도 없음을 명확히 밝혀드립니다. 응급사항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의사 처방에 의해서 영양제 공급 시 이제 보호자한테 연락해서 했고 실제 의사의 처방이 있었는지 촉탁의에게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면 그걸 선생님께서 직접 그 자리에서 그 환자의 상태를 보시고 처방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런 경우 오면은 전부 다 전화가 와요. 그럼 전화로 처방을 하셨다는 건가요? 네, 다 전화 오고. 왜냐면 굉장히 의사가 전화로 처방을 해도 괜찮은 걸까? 전화로 한다는 것 자체가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 법상으로도 당연히 불법이고요. 취재 도중 만난 한 컨설턴트는 자신이 몇 년간 노인 요양원을 운영하며 통계를 낸 것이라며 우리에게 문서 하나를 내밉니다. 29명을 수용하는 노인 요양원을 운영했을 때 예상 수익이 계산돼 있습니다. 먼저 국고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 그리고 식대를 합한 금액을 매출로 잡습니다. 각종 인건비와 운영비, 관리비 등을 더한 금액이 지출입니다. 총 매출에서 지출비를 뺀 한 달 영업이익은 1,670만 원가량. 여기서 1,500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낳고 싶어도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뭐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무조건 1,500원 남는. 근데 왜 안 낳는 게 이상한 거죠? 월 영업이익을 노인수로 나눠 계산해보면 노인 한 명당 약 50만 원이 남는 셈. 수익을 높이기 위해 노인들에겐 부실한 음식을 제공하고 보호자들이 낸 식대를 빼돌리는 일은 노인요양원의 공공연한 영업 비밀이라고 합니다. 운영비 식재료비 남으면은 보호자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것도 감사받으면 걸리면 이것 다 토해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건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냥 막 지켜요. 근데 지침이에요. 지치면 지키라는 것이 이게 법적인 제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식재료를 갖다가 운영비를 썼다고 해서 잘못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인터넷엔 노인요양원 매매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반 부동산과 다를 바 없이 수억에서 수십억 원 가격으로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노인요양원. 그런데 매물마다 빠지지 않고 적힌 권리금 항목, 대체 뭘 뜻하는 걸까? 권리금은 보통 인당 1,000만 원을 좀 상하는 그 1,000만 원 속에는 시설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00이라는 거죠. 걔가 한 번 입주하면 거의 시설은 돌아가실 때까지 계시잖아요. 시설비 포함 노인 한 명당 권리금 1,000만 원 가량. 마치 아파트 평수 따지듯 수용 인원에 따라 가격이 매겨져 사고 팔리는 노인 요양원. 노인 요양원 수가 급증하면서 제도적 한계를 악용한 각종 비리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1958년 설립된 Y복지재단. 양로원에서 시작해 16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원도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재단 설립자의 두 아들이 이사장과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비리를 저질렀다는 주장. 제보자들은 이 두 사람이 상습적으로 노인들이 먹을 육류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무국장은 본인이 갖고 가고 집에 갖고 가고 이사장이 먹고 싶다 하면 여기서 갖고 가서 또 드시고, 그러니까 집에서 개인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모든 직계 가족들은 여기서 고기를 다 갖고 가는 거죠. 일부만 어르신들이 드시고요. 그 나머지는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 분들이 다 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두 사람이 고기를 빼돌려왔다는 이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해당 육류 납품업체를 찾았습니다. 소불고기 180만 원치 사갔으니까 이거는 50kg 사갔네, 그죠? 그렇죠. 그럼 이 정도는 사가야 어쨌든 식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그것도 봐야 되죠. 요거는 1년에 한 번씩 계십니다. 5월달 어버이날 땐가 맞춰가지고 이제 한 번씩 이제 가는 거고, 초복된가 중복된 말복대 섞여가지고 8월 15일이네. 예, 납품을 냈지요. 70마리네요. 70마리. 그런데 이외에 재단 측이 가져간 육류의 수량이 좀 이상했다는 납품업자. 키로에 12만 원입니다. 1kg에 12만 원. 예, 12만 원. 그럼 1kg 가져갔단 말입니다. 예. 1kg 가지고 80명, 100명 못 드신다 아닙니까? 수량이 요 수량이 1kg인 거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2kg. 그렇죠. 예. 안창살. 예, 안창살. 수당 5만원치 해돌라 5만원치 해가지고 포장해 그냥 봉지 담아가 주는 거죠. 이거는 재단에서 먹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재단 측이 사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육류값은 얼마나 될까? 2016년 Y재단의 육류비는 약 4,200만 원. 납품업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중 약 80%인 3,300만 원가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셈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재단이 노인들의 죽음까지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어르신이 사망을 하거나 이러면은 위에서 지시가 와요. 어느 정도 지정되는 장례식장으로 보내라. 거기 가서 이제 이 어르신의 통장 상태, 일단 장고 상태를 보고 거기에 걸맞게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지. 그 장례를 치르고 거기에 특정하게 40%를 이제 장례식장 사장이 자기가 40%를 제시했다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해드릴게. 장례 비용에서 최대 40%가량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는 일종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 주로 연고가 없거나 보호자들의 관심이 적은 노인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들이 사망할 경우 장례를 맡아 치렀다는 재단 측. 실제 장례비보다 많은 돈을 지불한 후 40%가량 돌려받는 수법을 썼다는 겁니다. 제보자는 우리에게 장례식장 사장과의 대화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충 남는 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별도금액 빼고 320만 원이잖아요. 해지 말고 140%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실제로 2017년 7월 요양원 통장에는 장례식장 사장이 약 152만 원을 입금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전날 요양원이 장례를 치르고 지불한 장례비는 약 380만 원. 이 중 장례식장에서 152만 원을 요양원으로 되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총 금액의 40%입니다. 제보자들은 흔적이 남지 않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이 때문에 꼬리를 잡혔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노인이 숨진 후 제보자와 장례식장 사장이 나눈 대화에도 이 같은 얘기가 언급됩니다. 토탈 개수는 얼마지? 150을 언제 줬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받으러 왔어요. 많이 갖다 드렸어요. 사무실에 오셨어요?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관해 장례식장 사장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리베이트도 아니죠. 밥 한 그릇 먹으라고 돈 20만 원 준 게 리베이트입니까? 밥 한 그릇 먹으라고 1-20만 원 주신. 제가 쌤한테 일일이 이렇게 기고하고 대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그래, 맞아요, 안 맞아요? 전화 끊겠습니다, 선생님. 여보세요? 주신 거는 맞아요, 안 맞으세요? 재단에 대한 비리 의혹은 또 있습니다. 매일 간식으로 나눠주는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 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배달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일정액을 꼭 남기는데 어떤 식으로 남기는지 저는 모릅니다. 남기는데 그거를 제가 심부름해서 갖다 주는 거. 어디에다가? 김국장. 직접? 예. 재단 측이 유제품 납품 대금 일부를 가져갔다는 주장. 약 2년간 이 재단과 거래한 유제품 납품업자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수금하는 금이 거의 한 8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순수 통장에 들어오면 뭐 2배로 들어온다 보면 되지. 160만 원. 내가 수금할 금액 외에는 다시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매달 160만 원 가량을 유제품 대금으로 주고 그중 절반을 꼭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는 겁니다. 유제품 납품업자가 바뀐 뒤에도 절반을 되돌려 받는 방식의 거래는 계속됐다고 합니다. 이걸 재단에 제출했다. 예. 후임 납품업자가 작성해준 확인서에는 우유 납품 대금 차액을 전달했다. 사무국장 사무실에서 전한 적도 있으며 그 지시를 한 것은 사무국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씁쓸해요. 이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약자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상대로 장사의 목적으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계속 취하고 있는다 하는 게 솔직히 거기에서 근무를 했었지만 굉장히 씁쓸했어요. 이게 하나의 복지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남기고 이익을 남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다면 이익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지금 장기요양 서비스 차원에서 이 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리들은 개인적인 어떤 욕심과 욕망도 있지만 이걸 충분히 용인하고 받아내주는 이 서비스와 관련된 국가 정책의 허점과 맹점에서 저는 기인한다고 생각해요.